이 늙은 비구니가 35년을 법당에서 보며 깨달은 바로는 2026년 1월 쥐띠 분들께 큰 재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2025년 한 해에 참 고단하셨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식 걱정에 경제적 부담에 밤잠 설치신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신 어머니들, 요즘 물가 오르고 금전적 고민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로 이번 1월에는 박혔던 재물운이 풀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로또 대박 나는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고 행운의 숫자와 색깔 그리고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날과 기회의 날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번 영상을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끌어당김의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 에너지와 공명하는 신성한 주파수입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이 늙은 비구니가 새벽 예불 때 법당에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서로의 좋은 기운을 나누면 부처님 가피로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연과 복을 쌓는 공덕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쥐띠 1월 재물운을 터뜨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늙은 비구니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쥐띠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1월은 수생목이라 하여 물이 나무를 살리는 달입니다. 자수와 병호가 충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1월은 그 사이를 완충해주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의 별이 활성화되는 때이니 특히 1월 중순 이후로 재물의 기운이 폭발합니다. 이 늙은 비구니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과 17일 그리고 26일이 재물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이날 로또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북쪽 방향에 있는 가게로 가십시오. 북쪽은 수의 방향이니 쥐띠 분들에게 귀한 방향입니다. 1월 12일부터 18일 사이는 투자나 계약을 검토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주는 셋째 주입니다. 지난해 밀렸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많아집니다. 손주 용돈도 주고 싶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자식들 도와줄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보살님들께 부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달입니다. 1972년생 쥐띠 보살님 중에 작년 1월에 로또 4등에
당첨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월 8일에 북쪽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하셨습니다. 1960년생 쥐띠 거사님은 1월 중순에 부동산 거래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올바른 날짜와 방향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늙은 비구니가 알려드리는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1월 8일, 17일, 26일 이 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북쪽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나갈 때 닫힌판을 보거나 핸드폰 지도를 켜서 북쪽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쪽으로 가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달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보살님들 좋은 날도 있으면 조심해야 할 날도 있는 법입니다. 쥐띠는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1월 초에는 수기가 과다해져서 건강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인신합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이 새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1월 5일과 14일 그리고 23일입니다. 이날들은 월파일이라고 하여 달이 깨지는 날입니다. 돈이 새는 함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해도 1월에는 보증을 절대 서지 마십시오. 둘째는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1월 23일 전후로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거절하십시오. 셋째는 충동 구매입니다. 1월 14일 전후로 갑자기 비싼 물건이 사고 싶어질 수 있는데 참으십시오. 건강은 허리와 무릎 그리고 방광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 되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특히 1월 추운 날씨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1월 3일부터 7일 사이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찬바람을 쐬면 관절이 아프고 방광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말조심도 해야 합니다. 1월 3일부터 7일 사이 특히 가족과 대화할 때 조심하십시오. 며느리나 자식들과 말 다툼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한번 상한 마음은 오래 갑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이 소중합니다. 작은 일로 다투지 마십시오. 1월 14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십시오. 이날은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날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며칠 미뤄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1984년생 쥐띠 분이 1월 초에 보증을 섰다가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1960년생 쥐띠 보살님은 1월 추위에 무릎을 다쳐서 한 달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무리한 약속은 피하고 가족에게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조심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행운의 숫자와 색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의 오행은 수입니다. 1월의 오행은 토에서 목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수생목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나무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녹색 계열이 여러분에게 길한 색깔입니다. 숫자는 1과 6이 수의 숫자이고 3과 8이 목의 숫자입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168, 138, 618이 됩니다. 지갑 안에 작은 종이에
이 숫자를 적어 넣으십시오. 핸드폰 번호나 차량 번호에 이 숫자가 들어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입어야 할 색깔은 진한 녹색, 청록색, 검은색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은 붉은색과 주황색입니다. 하극수라고 하여 불이 물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색깔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한 녹색 스카프 하나, 청록색 네일 하나가 여러분의 운을 바꿉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북쪽이나 동쪽 방향의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북쪽은 수의 방향이고 동쪽은 목의 방향이니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녹색 계열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보는 화면이 녹색이면 자연스럽게 목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972년생 쥐띠 보살님이 녹색 지갑으로 바꾼 후 재물운이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갑 안에 168이라는 숫자를 적어 넣고 다니셨습니다. 핸드폰 번호에 168이 포함된 쥐띠 분들이 공통적으로 행운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쪽 방향 식당에서 만난 사람이 귀인이 되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작은 메모지에 168을 적어서 넣으십시오. 옷장을 열어 녹색 옷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녹색 스카프라도 하나 구입하십시오. 핸드폰 배경을 녹색 풍경 사진으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보살님들, 집안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수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물건이 길합니다. 반대로 화기가 과다하면 좋지 않으니 붉은 물건은 멀리해야 합니다. 쥐띠와 합이 되는 띠는 소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쥐띠와 충이 되는 띠는 말띠인데 특히 1월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두면 좋은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수석입니다. 물의 기운을 담은 돌이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둘째는 푸른 화분입니다. 녹색 식물이 목기를 불러들여 수생목의 원리를 완성시킵니다. 셋째는 작은 물그릇입니다.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작은 수반을 두고 물을 담아두면 재물이 고입니다. 버려야 할 것도 3가지입니다. 첫째는 붉은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붉은 쿠션이나 커튼, 액자가 있다면 치우십시오. 둘째는 말 그림이나 말 조각상입니다. 쥐띠와 충이 되는 말은 1월에 특히 해롭습니다. 셋째는 깨진 거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은 운을 깨뜨립니다. 집 정리하시면서 쓰지 않는 붉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띠는 소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이 띠들과 1월에 식사나 모임을 가지면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둘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와는 1월에 중요한 계약이나 큰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 작은 수반 하나를 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면 재물이 고입니다. 1960년생 쥐띠 보살님이 말 그림을 치운 후 집안이 평화로워진 사례가 있습니다. 현관에 수반을 두고 재물운이 상승한 1984년생 쥐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용띠 친구를 만나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은 쥐띠 보살님도 계십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붉은 물건이 있는지 말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치우고 작은 화분이나 수반을 준비하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날짜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소환과 대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소환은 1월 5일이고 대안은 1월 20일입니다. 소환 이후에는 수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대안 이후에는 복기가 시작됩니다. 월파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1월 5일, 14일, 23일이 그날입니다. 이날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월 5일은 조심해야 할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미루십시오. 1월 8일은 재물운이 최고인 날입니다.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입니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는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11일부터 20일까지를 보겠습니다. 1월 17일은 대박의 날입니다. 투자나 계약을 검토하기 최적의 날입니다. 1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는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1월 14일은 발조심하고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21일부터 31일까지를 보겠습니다. 1월 26일은 로또나 복권 구매에 좋은 날입니다. 1월 23일은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1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한 달을 정리하고 2월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보살님들, 이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1월 8일과 17일, 26일에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날들은 기회의 날입니다. 1월 5일과 14일, 23일에는 세모를 치십시오. 이날들은 조심의 날입니다. 1월 8일에 로또를 산 쥐띠 분이 소액이지만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1월 17일에 계약을 한 쥐띠 분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1월 23일에 돈을 빌려줬다가 곤란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달력을 준비하시고 지금 표시하십시오. 오늘 메모하지 않으면 내일 잊어버립니다. 보살님들, 같은 쥐띠여도 태어난 해에 따라 운이 다릅니다. 육식갑자라는 것이 있어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로 나뉩니다. 각 연도의 오행 특성이 다르고 대운과 세운도 다릅니다. 1960년 경자생 쥐띠 보살님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어머니들입니다. 재물운은 중간 정도이고 건강운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리와 무릎을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1월 17일과 26일이 좋은 날입니다. 1972년 임자생 쥐띠 보살님들을 보겠습니다. 올해 55세이신 분들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8일과 17일에 대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4년 갑자생 쥐띠 따님들을 보겠습니다. 올해 43세이신 분들입니다. 재물운이 최고조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난하니 활동적으로 움직이십시오. 1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48년 부자생 쥐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올해 79세이신 분들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재물보다 몸을 챙기십시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도를 찾아 들으셨나요? 같은 쥐띠여도 태어난 해에 따라 운이 다릅니다. 이 늙은 비구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960년생은 건강 관리에 집중하시고 1972년생은 기회를 잡으시고 1984년생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1948년생은 편안히 지내십시오. 각자의 연도에 맞는 조언을 실천하면 1월이 복된 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띠와 연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운을 잘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2026년 1월 쥐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고단하셨지요. 이제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1월은 쥐띠에게 재물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조심할 날짜는 1월 5일, 14일, 23일이고 길한 날짜는 1월 8일, 17일, 26일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68이고 색깔은 녹색입니다. 집에서 붉은 물건과 말 그림은 치우시고 작은 화분이나 수반을 두십시오. 자신의 연도별 특성을 기억하셔서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1960년생은 건강 우선, 1972년생은 기회 포착, 1984년생은 적극 행동, 1948년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이 늙은 비구니가 새벽 예불 때마다 여러분의 소원을 부처님 전에 올리겠습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소원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힘이 배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복을 쌓는 공덕이 됩니다. 매월 띠별 운세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쥐띠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늙은 비구니가 법당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월 한 달 쥐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 재물운이 넘치고 건강이 튼튼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족과 화목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 불 관세음 보살